안녕하세요. 토사부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뉴스도 우리가 다루지만 요청하신 분들의 개별 토지에 대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물건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토지 물건 분석이 있으시다면 아래 그 주소로 남겨주시면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루는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한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 땅은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 역 근처의 자연녹지 작은 땅인데요. 처음 땅에 대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시도하기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목은 대지이고요. 면적은 74제곱미터, 약 80여 평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입니다. 도시지역 내의 자연녹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또 용적률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녹지는 건축법상 층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4층까지 밖에 짓지 못해서 100%인 용적률에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명령률은 8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은 그냥 대충 80평이라고 쳤을 때 건폐율 20%면 한 16평. 그렇습니다. 으로 최대 짓는다면 4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6평 정도면 아파트 24평형의 전용 면적이 18.77평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사이즈보다 살짝 미치지 못하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된 층수가 4층이라고 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 정도 하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넣고 건축비를 투입하고 얘가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그 입지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네. 4층까지 짓는다라는 부분은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차후에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요즘엔 엘베 없으면 2층도 잘 안 가니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넓은 주차장을 활용하는 그런 접근성을 요즘 많이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라 자연 녹지라도 연면적에 크게 연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3층 정도가 맥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층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제일 좋고 없는 네. 선에서의 최대층을 3층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적으로 이제 이 땅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16평 정도의 사업 공간, 그리고 이제 2층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도, 또 부족한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가설 건축물이 있잖아요. 요즘 잘 나오죠. 예, 가설 건축물은 신고를 통해 가지고 가설 건축물을 축조를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신 매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땅은 반가운 게 농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지라는 부분은 이미 기존에 건물이 있었거나 아니면 농지 전용이 된 땅이라고 보는 겁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요즘 특히 또 말씀이 많은데 농사에 대한 부담이 없는 땅이다. 내 거주지랑 직선거리로 키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고요. 어디에 사시든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에 대한 좀 특이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 땅은 5m 도로에 붙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땅을 주변으로 해서 약 시유지가 약 90평에서 100평 정도가 접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무슨 뜻이죠? 영리하신 분들은 그 땅을 점용을 해가지고 장기 계약을 해서 공시지가의 최소 비율을 납부를 하면서 그 땅을 자기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을 봤어요. 그렇죠. 내 땅과 붙어 있는 국유지다 라면은 내가 먼저 점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자, 그 기간이 통상 20년 이상이더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붙어 있는 땅일 뿐인데 그 땅의 소유 현황이 국유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국유지가 지목이 대지예요. 그래서 인접해 있는 같은 지목과 같은 용도 지역인 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법상.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본 토지를 먼저 소유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필지, 전부 다가 이제 국유지란 말이죠. 네. 그 등기부등본상 소유 현황이, 그럼 이 땅을 점령을 하는 거예요. 나만 사용한다. 예, 장기 계약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 땅이든 국유지든 간에 내가 인접한 토지주이기 때문에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용료만 지불을 하면 나의 땅인 양 내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장 큰 장점은 본토지와 접한 행정청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 소유권을 가져오지 않고 장기 점용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행정관청의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년 납부하면서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네. 않고 그 소유 행정관청에다가 제한을 한 거죠. 이 땅을 갖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러면 네. 그 행정관청에서 이제 답변할 걸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시지가 순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영리한 방법은 점용이네요. 공시지가에 준하는 가격이라 하더라도 굳이 내가 지금 그 비용을 들고 그렇습니다. 내 소유를 가져올 필요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갑작스러운 계발이 있다거나 가격 급등할 수 있는 소스가 있다거나 그렇죠. 그걸 계획을 내가 좀 빨리 지하철이 이제 네. 들어오는데 뭐 도보로 한 10분 이내에 접근성이 담보가 돼버린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 또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명하는 땅은 수도권 용인 중에서도 역세권 근처라서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청인구 포고급 전대리 에버랜드 인근에 있는 이 땅에 대해 기존의 이제 개요와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땅에 대한 투자 포인트라는 부분인데 투자 포인트는 투자하시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변에 어떤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지는 그래도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접근성과 장기적인 뭐 투자를 했을 적에 이제 그런 호재들이 이제 발현이 되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 이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내가 하려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통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지었을 적에 발생되는 비용과 그 건물을 지었을 때에 이제 발생되는 수익 있잖아요. 네네. 임대료. 네. 내지는 내가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쇄하고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자가 커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이트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땅이네요. 일단 내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거나 꼭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그 임차 비용을 내느니 이 땅을 사서 건축을 간단하게 하고 내 사업을 영위하는 그 방향으로서의 소액 토지, 가설 건축물을 놓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토지로 보여집니다. 이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붙어 있죠. 그리고 짓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직관, 오수관입니다. 오수관과 이제 상수도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겠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기반 시설을 네, 기반 끌어오는 시설은 게 다 들어와 비용이 있어요. 효율적이다.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도 상당히 용이하죠.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가지고 그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비용적인 측면들은 요즘 상당히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철콘 내지는 뭐 H빔 내지는 뭐 철골 구조 그리고 목조 뭐 그리고 또 판넬로도 많이 지어내거든요. 어느 천차만별인데 자기의 이제 현상에 맞춰서 건물을 충분히 지어낼 수 있고 뭐 짓는 기간도 주변에 민원이나 이런 거리가 별로 없다. 자,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죠? 유명한 K카페. 네, 조금 규모가 좀 있는 카페도 있고요. 뭐 주택도 여러 가지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도보로 한 5분만 걸어가면 바로 이제 경안천이 보이고 그 그죠? 경안천 그 밑으로 자전거 도로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에버랜드 주변이요. 예전과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과 5년, 7년 전만 해도 그 돼지 축사 냄새로 경안천 주변에 상당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특히 여름, 그죠? 그럼 예, 그러니까 많은 뭐 대중들이 찾는 에버랜드 유원지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도 그랬잖아요. 축사의 악취가 심했죠. 축사들이 거의 다가 이제 배감과 아래쪽으로. 그 아래쪽 다 넘어갔고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됐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땅을 접했을 적에는 업종을 선택할 적에 뭐 카페, 그렇죠. 카페나 뭐 휴게 음식점 내지는 작은 소매점. 뭐 소매점도 괜찮고 네. 그리고 뭐 본인들이 하는 뭐 영위해야 될 뭐 사무소 용도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영동고속도로 뭐 제2외곽순환도로가 뭐 5분 10분 이내에 접근성이 담보되고 있고 올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경강선과의 위치도 뭐 차로 한 1분 2분 이내 거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입지적으로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과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매매 금액이나 간단한 정보들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사부님께서 평점 판정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진입장벽이 낮은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액이고 사업자 입장에서 내 사업장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이제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호재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장으로 쓸 분들 아니면 뭐 미래 임대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최선의 초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목상 대지라는 그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매매 잔금으로 취급을 할 적에 금융 당국에서도 대지기 때문에 상당 비율의 대출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어떤 상가를 짓고 이게 뭐 내가 이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건물을 지어서 음식점이 됐든 뭐 카페가 됐든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사무소가 됐든 간에 그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하기에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바이럴하고 일단은 찾아오기 쉬운 입지라는 거. 그렇죠.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평점은 제가 봤을 때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4점 정도라고 보입니다. 4점이면 네. 높은 겁니까? 수위안가 중에 한 80점은 되는 겁니까? 그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대도 그렇고. 60점 미만이면 어떻습니까? 뭐 꽈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일단 원활. 그럼 가격을 더 깎아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다른 걸 조율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어떤 틀을 갖추어서 이제 물건 분석을 해서 어떤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보다 이 땅이라는 부분은 각 필지가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봐야 할 부분들이 다각도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만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과학인 측면들이 좀 있어서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뭐 상하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다든지, 여기서는 큰 의존을 해야 되는데 LPG 통을 갖다 놓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죠? 직관이 아니라든지. 접근성은 좋은데 도로 폭이 좁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제 물건 분석에 대한 토지들은 어떤 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는 적정한 선, 뭐 조금 조율을 하면 더 좋은 그 정도라고 네네. 보여집니다. 네, 쪼르기 가능합니까? 쪼르기 좀 될 것 같은데. 예, 내고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쪼르기. 네, 이제 물건 분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자분께서도 내가 원하는 토지를 분석을 원하신다라면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히스토리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